프랑스 언론 AFP 통신은 이 얼주가를 대한민국의 비공식 국가 음료다라고 우리 비공식 국가 음료. 네, 얼주가. 네, 그래서 이 발음 그대로 따서 이 알파벳으로 얼주가를 소개를 했습니다. 트렌드를 통해 돈의 이면까지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맨손경제, 국민일보 이광수, 머니투데이 조환송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 전에 속보를 하나 전해드릴까요? 홍콩 법원이 빚더미인 중국 헝다그룹에 청산을 명령했다고 합니다. 홍콩 법원이 일단 한 건데 본토 법원은 아니지만 요즘 홍콩은 옛날 홍콩하고 좀 다르잖아요. 종합적으로 어떤 입장을 밝히게 될지 이건 저희가 추가로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헝다는 대표적인 중국의 부동산 개발 회사죠. 미분양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저희가 늘 전해드렸습니다. 자, 첫 소식 이 기자님. 네. 우리 진짜 추운데 막 영하 10도, 11도, 지난주에 14도? 네. 그 맞습니다. 와중에도 방송국에 있는 젊은 스태프들은 하나같이 얼죽하다. 장갑을 끼든 끼지 않든 따뜻한 거 오직 나만 마신다. 그런 네.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프랜차이즈 카페에서는 엄동설안에도 진짜 아이스가 더 잘 팔려요? 네, 수치로 입증이 됐습니다. 메가커피가 이제 지난해 동안 음료 판매량 순위를 집계를 했는데요. 1위는 당연히 아메리카노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82%가 아이스 아메리카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 나머지 18%. 18%를 예. 차지하는 막중한 책임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그러네요. 있는데요. 예, 네.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더 메뉴가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선택지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해 매출에서 아이스 음료 비중이 74%에 달한다고 합니다. 사실 뭐 더울 때는 아이스, 추울 때는 따뜻한 음료 마신다고 하면은 사실 좀 비슷하게 나오던지 6대4 정도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쵸. 그런데 네. 워낙 그 한국인들이 아이스 커피,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선호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수치가 나왔다라고 이제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는 이 말을 줄인 얼주가 트렌드가 재차 확인됐다. 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얼주가 트렌드는 사실 과거 좀 젊은 층들 중심으로 SNS를 통해서 좀 밈처럼 사용됐던 건데요. 이제는 사실 뭐 대부분의 세대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 프랑스 언론 AFP 통신은 이 얼주가를 대한민국의 비공식 국가 음료다라고 우리 이제 비공식 국가 음료. 네, 얼주가. 네, 그래서 이 발음 그대로 따서 이 알파벳으로 얼주가를 소개를 했습니다. 알파벳으로 어떻게 씁니까? 네, 얼주가 말을 썼는데 EOL, 그래서 소리 나는 대로 쓴 거예요. 네. 우리말을 알파벳으로 이제 소리 나는 대로 썼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쓴 이유는 이게 번역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기존에 있는 이 느낌을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네, 없기 때문에 그대로 소리 나는 대로 이제 알파벳으로 썼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하나의 현상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최근 이제 그 블랙핑크 멤버 지수 씨도 이제 자신의 인스타그램에서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들고 있는 사진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사진과 함께 마이너스 11도 선 넘은 얼주가 너무 추워라는 글을 올리면서 또 얼주가 트렌드를 또 재차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게 문화적인 차이일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안 가본 지 오래돼서 모르겠는데 되게 옛날에 프랑스 가보니까 너무 더울 때 갔는데 이거 아이스 커피로 달라고 하니까 주문 받는 분들이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커피를 아이스로 마시니? 약간 이런 반응? 네. 내가 뭘 잘못했나?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프랑스에서 보기에는 한겨울에 이거 심하다. 네. 굉장히 신기하게 본가 봐요. 이게 아이스크림도 추운 날에 더 잘 팔린다 이런 통계도 있어요, 조 기자님? 네, 그 아이스크림 중에서도 뭐 특정 품목은 여름철보다 겨울에 더 잘 팔린다고 하는데요. 그 베스킨라빈스에 따르면 12월 아이스크림 케이크 매출 비중이 월 평균 매출에 비해서 뭐 2.7배 가량 높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뭐 크리스마스도 있다 보니까 12월은 좀 특히나 좀 매출이 많은 것 같고요. 흥미로운 점은 우리나라에서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뭐 이렇게 특별한 날 많이 먹잖아요. 그런데 이게 미국 본사 제품이 아니라 우리나라 한국 베스킨라빈스가 자체 개발한 상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이스 디저트를 굉장히 사랑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아이스크림 업체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특히 이렇게 빵이 들어간 아이스크림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매출 비중이 이렇게 겨울철에 특히나 뭐 매출이 많다고 합니다. 빵이 들어가 있는 거, 뭐 그런 것들. 네. 이 기자님, 우리나라 사람들이 추위에 유독 강합니까? 아니면 속에서 막 열불이 나나 혹시? 왜 그런 거예요, 우리? 네,
후자의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열불설. 예, 열불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열나는 일이 많아서 그렇다라고 네. 얘기하시는 분도 많은데요. 갖가지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보면은 빨리 마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직장생활 하시면서 마시는 커피는 사실 정말 뭔가 시간 느긋이 잡고 이게 뭔가 음미를 한다는 예, 거는 뭔가 있을 수 없는 네, 일. 이 문화를 즐긴다기보다는 네. 빨리 마시고 좀 각성 효과를 위해서 이렇게 마시잖아요. 그래서 좀 정신을 차리기 위해 마시는 그런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인기다 이런 얘기가 있고 또 일부 프랜차이즈 카페는 1리터짜리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있습니다. 이거 진짜 궁금해요. 1리터 이거 진짜 충격의 사이즈인데 네. 이거 다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다 드시더라고. 이게 사무실 한 칸에 놓고 이제 두고두고 오후 내내 이렇게 이걸 드시는. 식사구나, 식사.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1리터를 정말 음미한다기보다도 역시 이게 좀 각성하고 중간중간에 좀 이렇게 졸릴 때 좀 차가운 음료를 확 끼워 넣으면서 정신 차리자. 이거 약간 주유하는 그런 네, 느낌인가요? 직장인의 애환이 좀 담겨 있는 얼주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긴 러시아의 대문호 푸시킨도 그랬습니다. 커피 나를 돌리는 검은 석유. 되게 역시 문학적이게 표현하셨군요. 그렇죠. 뭐 예. 그러나 저러나 똑같이 슬프게 있는 마찬가지인데. 네. 그러면은 따뜻한 아메리카노로 1리터는 왜 안 되는 거예요? 이 따뜻한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길을 걸으면서 마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호되지 않고 있고 또 빨리 마실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너무 뜨거워도 맛을 못 느끼고 또 식어버리면 또 못 먹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직장인들 분들이 또 갑자기 회의 불러갈 수도 있고 갑자기 전화 올 수도 있고 근데 그 사이에 커피 식어버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식으면 꿀꺽꿀꺽? 네, 그래서 네. 뭔가 이게 뜨거운 따뜻한 아메리카노가 좀 어렵다, 좀 이런 얘기가 있고 이 프랑스 AFP 같은 경우에도 이 얼주가는 한국인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에 기인한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그 기사를 보면요, 이 빨리빨리도 번역을 하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빨리빨리라고 그 알파벳을 이거 쓰셨거든요. 스펠링 알려줘요. 그래야 네. 재밌어요. 네. PPALLI. 그래서 이게 빨리라고 이렇게 또 된소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P를 네. 두 번 썼습니다. 한국식 오빠 이거 OPPA 이렇게 쓰는 거랑 비슷하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워낙 그 한국 분들의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좀 이런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선호한다. 좀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우리 아를 이렇게 대서특필을 할 줄이야. AFP라는 큰 언론사에서. 알겠어요. 조한송 기자님. 패션쇼에선 일본 편의점? 일본의 편의점이 패션쇼에? 패션이 편의점에서 어떻게 팔립니까? 네, 일본 편의점 체인이 패밀리마트가 이 사람들이 편의점에서도 쉽게 옷을 구매할 수 있도록 2021년 3월 의류 브랜드를 출시를 했는데요. 편의점에 걸맞게 이름도 컨비니언스 웨어, 그러니까 좀 편리한 의류 뭐 이렇게 붙였는데요. 상품은 뭐 양말부터 손수건, 티셔츠까지 약 100여 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유를 보니까 패밀리마트에서 모회사가 종합 상사인데 이렇다 보니까 좋은 소재를 이렇게 싼 가격에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점에 착안해서 좋은 소재와 편안한 디자인을 내세워서 의류를 선보였다고 하고요. 가격대를 보니까 맨투맨 티셔츠랑 트레이닝 바지 기준으로 우리 돈으로 한 26,000원대 이 정도이고요. 청바지는 우리 돈으로 한 7만 원대 가량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뭐 중저가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뿐만 아니라 일본 편의점 체인인 로손도 올해 초에 로손 프릭이라는 의류 브랜드를 출시했고요. 언제 어디서나 살 수 있고 입을 수 있다 이런 컨셉트로 니트를 첫 상품으로 내놨는데 가격대가 이 역시 뭐 2만 원 중반대라고 합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세븐일레븐도 지난해 8월 자사의 기념품을 판매하는 홈페이지에 컨비니언스 투어라는 골프복을 내놨는데요. 뭐 가장 비싼 제품이 $50, 우리 돈으로 뭐 약 7만 원 수준이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골프복과 비교하면 좀 꽤 저렴한 편이거든요. 뭐 이 덕분에 이렇게 세븐일레븐 로고가 들어간 뭐 1970년대풍 셔츠가 일찌감치 뭐 매진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거 신기하다. 이거 약간 여기 회사 직원 같은 느낌일 거 아니에요. 그 옷의 유니폼이 전 국민의 직원화 이런 건가?
자체 PB 브랜드를 만들어서 옷을 팔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진짜 패션쇼도 했어요? 네, 지난해 11월 30일에 패밀리마트가 도쿄 하라주쿠에서 자체 이 상품들을 선보이는 패션쇼를 열어서 화제가 됐는데 와. 편의점 업계에서는 최초라고 합니다. 목적은 아무래도 이런 우리가 의류 사업을 한다 이런 걸 홍보하기 위해서였는데 네. 무대를 보니까 이렇게 편의점 무대 모방한 무대를 이렇게 가운데 만들어 놓고 모델들이 편의점을 드나드는 모습을 연출을 했고 피날레에는 가맹점에 실제로 근무하는 분들이 이제 참석을 해서 무대를 이렇게 꾸몄다고 합니다. 편의점 옷은 좀 평범할 것 같다는 네. 우리 인식이 있잖아요. 이날 등장한 옷들은 좀 고정관념을 깨고 네, 좀 네. 신박했다 이런 평가를 받았고요. 뭐 실제로 뭐 청재킷 그리고 뭐 롱패딩을 비롯해서 뭐 파랑색, 보라색, 핑크색 이렇게 좀 다채로운 색상을 접목한 의류들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패밀리마트 측은 이날 패션쇼 컨셉에 대해서 이렇게 편의점에서도 옷을 파는 문화가 생긴다는 것을 뭐 즐겁게 표현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패션쇼가 열렸다고 하는 도쿄의 하라주쿠는 옷가게가 진짜 많은 동네 아니에요. 패션의 중심지인데 사람들이 굳이 편의점까지 가서 편의점이 만든 옷을 사는 이유는 뭐예요? 네, 편의점에 가는 일단 좀 손쉽게 갈 수 있고 특히 이 편의점 의류가 좀 많이 늘어났던 데가 코로나 시기였다고 해요. 24시간 편의점 열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편하게 살 수 있는 의류인데 또 뭐 디자인도 좀 괜찮다 이러니까 좀 호응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편의점 의상에 대한 반응도 궁금한데 여성 고객들이 많아요? 네, 여성 고객들이 또 이런 좀 요즘에는 이런 편의점 로고 이런 게 좀 힙하다 이렇게 느끼면서 많이들 좀 구매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 편의점 양말이 굉장히 히트를 쳤는데 작년 11월 말 기준 뭐 1,500만 켤레가 팔릴 정도로 굉장히 왜요? 특별히 좋아요? 막 냄새가 안 나고 이런 제품인가요? 그래서 후기를 보니까 네. 뭐 면도 뭐 나름 괜찮고 그리고 그런 로고들이 인스타그램 이런 데서 이제 유행을 하면서 좀 나도 한번 신어보고 싶다. 하나의 이런. 밈처럼 또 네. 네. 여기서 이 직원 마크 같은 직원 한정품 같은 요걸 또 재밌어 하시는구나. 그거랑 좀 비슷하기도 하네요. 우리나라 곰표 맥주 같은 거. 그렇죠. 아니면 그 참이슬 가방 이런 거. 예, 예. 그거 진짜 메고 다니시는 분들이 그럼요, 계시더라고요. 그 패딩도 있던데요. 그럼요. 그런 식으로 하나 소비되기도 한다. 이런 흐름이 계속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체 브랜드 제품을 생산까지 해서 팔 필요가 있느냐. 이거 싼 거 떼다 팔 수도 있잖아요. 굳이 이 브랜드화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이렇게 일본 편의점들은 이렇게 브랜드의 팬과 고정 고객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이렇게 패션 사업에 이렇게 뛰어들고 있는데 양말에도 뭐 편의점 로고의 색상이 이렇게 들어가고 하니까 그 자체로도 뭐 편의점을 홍보하는 효과도 있을 거고 또 뭐 고객과 약간 유대감을 느끼게 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고객을 편의점으로 이끄는 효과도 있는데 이렇게 패밀리마트의 경우에서는 자체 의류 상품들이 SNS에서 큰 호응을 얻었고 더 많은 고객이 매장을 방문하도록 뭐 이렇게 동기를 부여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뭐 패밀리마트가 일본에서는 뭐 편의점에서 2, 3위 정도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1위 업체를 뛰어넘기 위해서 차별화 전략으로 뭐 의류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해를 관통했던 올드머니 룩. 이게 제가 자수성가한 사람 아니고요.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버지 때부터 대대손손 부자입니다처럼 보이는 룩. 그런 룩이 작년에 유행이었다고 하는데 이제는 그런지 룩이 대세가 됐어요. 조한송 기자님. 그런지 룩이 전 딱 떠오르는 게 각설이 네, 이런 약간 느낌. 비슷합니다. 이 느낌 온도차가 너무 큰 거 아니에요, 작년하고? 그러니까요. 이것도 이제 워낙 이전에 좀 단정하고 이런 모범생 같은 룩이 유행이었는데 이것도 약간 식상하다. 좀 더 새로운 것을 찾아보자 하면서 최근에는 뭐 그런지 룩이 좀 떠오른다고 하는데 한 패션 플랫폼이 올해 봄 여름의 시즌의 트렌드 키워드 중 하나로 그런지의 불화를 선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그런지는 1990년대 인기 음악 장르인 그런지 록과 함께 처음 등장했는데 국내에서도 인지도가 높은 너바나가 대표적인 뭐 그런지 록 그룹이라고 불리는데 네. 이 당시에 그런지 록 밴드 뮤지션들이 입었던 이 낡고 오래된 옷들이 그런지 룩이라는 패션 스타일로 자리를 잡은 건데요. 뭐 찢어진 청바지, 뭐 구멍난 스웨터, 뭐 기어 입은 듯한 셔츠가 대표적인데 뭐 이광수 기자도 20대 때 그런지 룩 굉장히 즐겨 입었다고. 굉장히 즐겨 입었었거든요. 진짜요? 예. 이 사람 예, 한 10년 만에 다시 돌아오네요. 이 트렌드가. 아니 이광수 기자님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항상 수렌타임 굉장히 깔끔하게 댄디하게 교회 오빠 룩을 추구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왜 중간에 왜 바꿨어요? 이 직장 생활하면서 네, 맞습니다. 사회화가 많이 됐습니다. 아, 그렇죠. 네, 원래는 저도 이렇게 일부러 그 거친 사람이었구나. 바지를 뜯고 네. 이러면서 DIY가 이때 유행이었거든요. 저희 때. 그건 마저 했어요. 네, 다 집에서 해서 페인트 그래서- 뿌리고 막.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 부모님 되게 속상해하셨는데 지금은 유행이 다시 돌아왔죠. 대만족. 네. 자, 그렇게 입금과 함께 바꿨던 그런지 룩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지 룩. 그래서 뮤지션들이 많이 입었다고 하는데 색이 바래고 때가 탄 걸 편하고 자연스럽게 여긴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올 봄 여름에 되게 유행할 거다 이러는데 저는 예전에 그 미안하다 사랑한다 거기서 소지섭 씨가 소지섭 씨. 입었던 그 난닝구에 이렇게 허른 바지 그렇죠. 이런 그 것들이 많이 약간 생겼어요. 구멍 있는 런닝에 오래되어 보이는 듯한 바지. 하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 소지섭. 네, 그게 중요한 거겠죠? 네 맞습니다. 좀 슬픈데. 네. 아, 요거 약간 그런 지르고 신중하게 접근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구제숍 이런 데에 있는 그런 옷들 맞아요? 아 요즘에 물론 중고 제품에 대한 이렇게 선입견도 줄고 이렇게 빈티지 제품을 많이 선호하시지만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구제는 아니고요. 요즘 의류 브랜드들은 일부러 이렇게 빈티지한 느낌을 내기 위해서 새 옷에 의도적으로 좀 올을 풀거나 아니면은 구멍을 내서 이렇게 펑키한 느낌을 연출하고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어깨나 주머니 등이 부분적으로 좀 찢어지게 하거나 아니면 뭐 색이 바랜 듯한 워싱을 적용해서 빈티지한 느낌을 좀 극대화하고 있는데 이렇게 새 상품인데 느낌만 빈티지하게 뭐 이렇게 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명품 브랜드들도 일부러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처분 직전으로 보이는 뭐 스니커즈를 또 되게 비싸게 팔면서 좀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요즘에는 뭐 그런지 룩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가치는 좀 사라지고 좀 상업화되면서 좀 값만 좀 비싸진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이 있기도 합니다. 자, 20대 그런지 룩을 좀 즐겼다고 하는 이 기자님. 네. 이 그런지 룩은 어떻게 입으면 일반인도 소화를 할 수가 있습니까? 네, 이거 함부로 입으면 또 지저분하다고 지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흔히 즐겨 입는 야상이나 아니면 가죽 재킷, 체크 셔츠, 오버사이즈 니트, 빈티지 프린팅 티셔츠 정도로 이렇게 잘 믹스 앤 매치하면은 이게 중간중간에 깔끔하면서도 안에 좀 이렇게 빈티지한 티셔츠다 이런 것들 보여주면은 좀 무난하게 그런지 룩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야상 가죽 자켓, 체크 셔츠, 오버사이즈 니트, 빈티지, 프린팅 셔츠까지 듣고 보니까 걸그룹으로 치면 딱 르세라핌인데 이 옷은 르세라핌이 입었구나.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한 달에 6만 원으로 서울 시내 대중교통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후 동행 카드. 요 인기가 좋은 모양이죠? 네, 맞습니다. 이 서울시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고물가 시대에 이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처음으로 지자체에서 도입을 했습니다. 이 정기권인데요. 이 카드가 있으면은 서울 지하철 그리고 심야버스를 포함해서 서울시 면허, 시내 마을버스 그리고 공공 자전거 따릉이까지 무제한으로 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6만 2천 원권과 자전거 따릉이까지 탈 수 있는 6만 5천 원권 이 두 가지가 네. 있는데요. 지하철 요금이 1,400원인데 하루에 뭐 추가 요금 안 붙은다고 해도 이제 왔다 갔다 2,800원이죠. 그래서 한 달 20일로 치면은 5만 6천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추가 요금이 붙는 구간을 오가시거나 아니면 출퇴근 외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해 좀 이동하는 일들이 있다고 하면은 좀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좀 이런 얘기 나옵니다. 요거는 서울에서만 되는 건가요? 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이 신분당선과 다른 시도 면허버스, 광역버스는 아쉽게도 제외가 되는데요. 서울시는 다른 지자체와도 지금 협의를 하겠다. 좀 이런 입장을 밝혔으니 좀 기다려보실 분도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서울에서 경기도까지 가시는 분도 많고 경기에서 서울 오시는 분도 많잖아요. 그래서 특히 경기도 쪽과 이제 협의를 하고 있다. 좀 이렇게 밝혔고요. 서울 지하철을 탔더라도 서울을 벗어난 역에서 이제 내릴 때는 이 기후 동행 카드를 태그해서 하차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하차역에서 역무원을 호출을 해서 별도 요금을 추가 납부해야 되는데 이게 출근 시간에 이런 과정을 거칠 수 있나? 복잡한데요. 네,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좀 빨리 이런 경기도 외에도 다른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좀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할 것 같고요. 서울 외 지하철에서도
이제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김포 골드라인 그리고 진접선 그리고 5호선 중에서도 하남으로 가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7호선에서도 인천 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쪽에서는 하차가 된다고 합니다. 이거 약간 공부를 해서 사용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디 가서 어떻게 사면 돼요? 네, 이게 실물 카드가 있고요. 모바일 카드가 있는데 실물 카드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1호선 서울역과 청량리역 구간 그리고 2호선 8호선 서울 지역 구간 역사 고객 안전실에서 현금 3,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9호선 역산의 편의점 그리고 신림선, 우이신설선 인근 편의점에서도 이제 판매가 된다고 하는데 일단 뭐 검색해 보면 바로 나온다고 하시니까 구체적인 건 거기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실물 카드는 또 충전 단말기에서 현금으로만 충전이 가능해서 좀 여러모로 모바일이 간편합니다.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그 애플 아이폰은 안 되고 안드로이드 휴대전화에서는 이 모바일 티머니 애플리케이션을 깔아서 이제 기후 동행 카드 발급을 선택해서 계좌 이체 방식으로 충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혹시 뭐 그런 사람 별로 없겠지만 횟수로 그 제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카드를 하나 만들어서 온 가족이 함께 공유 이런 거는 사실 원래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쓸 가능성은 없어요? 그렇죠. 휴대폰은 돌려쓰기 어렵겠지만 실물 카드는 좀 돌려쓰면서 부정 사용하는 사례가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실제로 이렇게 수도권 도시철도 이렇게 무임승차 대상자에게 발급하는 뭐 우대용 교통카드를 부정하는 사례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좀 조치는 좀 필요해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거 근데 뭐 좋은 취지로 시작했으니까 근데 다만 이게 K패스라는 카드가 하나 더 나오지 않습니까? 주로 출퇴근하시는 패턴에 따라서 어떤 게 또 유불리가 달라진다고 하니까 합쳐서 그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까지 맨손경제 조한송 이광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